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지난 주말 해외 증시에서 제공된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유가 강세와 유로존 경기 모멘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 직접적인 매수세에 자극이 될지 섹터별로 모니터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에너지와 또 정유주, 건설주, 조선주들 좀 의미 있게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유가가 3%대로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4분기 유로존 GDP가 0.3% 증가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독일 경제가 0.7% 증가하는 GDP를 나타내면서 전망치 0.3%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우리 증시의 수급 개선 가능성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기관이 860억 원대로 매수를 했는데 특히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셀트리온이 상한가를 지난주 금요일에 기록하면서 코스닥은 600이라는 마디 지수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설 연휴로 오늘과 내일 거래가 됩니다. 과연 개점 휴업의 분위기일지 또 활발한 치열한 매매가 나타나게 될지 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양시장 분위기는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해외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면요. 그리스 문제는 여전히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3%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있을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는 다소 아쉬운 모습 띄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0.03%의 하락, 1956.8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의 하락 국면이고요. 분봉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장 초반의 흐름은 좀 상승이었죠. 9시 5분 구간대에 1963.44포인트까지 오르는 흐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좀 상승폭을 내주고 하락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1950선대 중반내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은 삽니다. 현재 외국인 꾸준히 매수폭 키우면서 33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도 소폭 보택입니다. 현재는 77억 원 정도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사실은 약간은 좀 오락가락합니다. 현재는 매수로 좀 가닥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포지션 변화 좀 더 예의주시해 보셔야겠고요. 기관은 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 현재 매도 물량은 37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하는 업종이 약간은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기가스, 이전 거래일에는 한국전력이 호실적으로 인해서 꾸준히 좀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다소 부진한 흐름 나타내면서 업종 흐름 좋지가 못합니다. 보시죠. 현재 전기가스 업종이 1.62% 하락하면서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하고요. 이어서 운수창고죠. 국제유가가 3% 정도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운수창고 쪽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장에 좀 눌립니다. 이어서 보험, 유통, 금융 순으로 탄력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상승하는 쪽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섬유의복 쪽 흐름이 좋습니다.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 업종 지수도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는데 현재는 좀 탄력이 둔화됐네요. 섬유의복 쪽 0.44% 제한적인 상승이고요. 이 밖에 업종분들 확인해 보시면은 철강금속이나 기계, 의약과 섬유의복, 의료정밀 순으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폭이 0.5% 안팎으로 활발한 흐름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종목군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국제유가대와 관련된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우선은 WTI가 3% 정도 반등하면서 배럴당 52달러 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유화학 조선주들입니다. 오늘 장 화학주 가운데 흐름이 좋은 종목은 이 LG화학 그리고 한화케미컬 정도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OCI나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캔들도 음봉으로 좀 바뀌어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GS는 현재 강보합권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있던 이 조선주들 실적 발표, 지금 보시면은 조선주들은 다소 좀 흐름이 엇갈립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1%대 조정 양상이고요. 그리고 다른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합권 내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장 국제유가 상승폭에 비해서는 이 국제유가와 관련된 정유화학 조선주들 다소 좀 미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 물류주들로 넘어가겠습니다. 항공주들은 오늘 일제히 마이너스권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AK홀딩스 낙폭 깊은데요. 4%대 밀려나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1%대, 아시아나항공도 오늘장 약간의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희비는 오늘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현대리바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대리바트 오늘장에 하한가 잠시 좀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현재 하한가는 좀 풀려났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14% 가까운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케아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는데 4분기만 놓고 봤을 때 이 4분기에 이케아가 문을 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21억 원, 전년 대비 46%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인데 이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늘장 크게 밀려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휠라코리아도 점차 낙폭 깊어지네요. 7%나 하락합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오늘장 10만 원 선 내주고 있습니다. KR모터스, 한국가스공사, 슈프리마, 금호산업, 베이직하우스까지 다소 좀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상승하는 쪽 보시면은 나라 KIC라는 다소 사이즈 작은 종목입니다.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현재는 약간은 상한가에서 뒷걸음질 쳤고요. 강원랜드, 웰메이드 예당, 코스온, 상하 프론테크, 네페투스 순으로 이 호실적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베이직하우스입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이다라는 리포트도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조금 더 좋은 쪽을 볼 수도 있겠다라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쪽도 있습니다. 그럼 증권가의 시각 지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베이직하우스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베이직하우스와 마인드브릿지 등 6개 브랜드를 내놓았는데요. 지난해 아주 중국의 공격적인 출정 확대를 통해서 현지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미 진짜 중국 패션주라는 증권가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세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발 모멘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베이직하우스의 평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입니다. 중국 건재함을 증명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9,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중국 법인의 실적은 호조를 보였지만 국내 법인의 경우 4분기 실적 6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평가했는데요. 3분기 재고 관련 평가 손실이 4분기로 지연되면서 손실폭을 악화시켰습니다. 향후 실적은 비용 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법인은 4분기에 120여 개 매장이 신규 출점했는데 정상가 판매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원가율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지난해 새롭게 중국에 출시된 신규 브랜드 주시 주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국내 백화점에 입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 주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3분기 실적 악화 이후 나온 4분기 실적 결과는 중국 사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하나대투 증권입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22,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이제는 100% 중국 패션 브랜드 업체라는 것입니다.
4분기 매출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이 전년비 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9%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실적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국내 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부문의 실적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다면서 현재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10.4배, 향후 13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거는 중국 부분의 견주한 브랜드력에 기반한 매장 확대 효과를 받을 것이고 할인 판매율이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실적이 나오는 기업으로서 국내 의류업체인 LF나 한섬, 신세계 인터의 평균 PER 13배 대비해서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겠다면서 12개월 예상 PER 13배까지 주가 2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목은 한시름은 덜었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라는 것인데요. 포인트 보시죠. 올해 매출 성장률 전년 대비 2.4%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14%대의 성장, 국내는 8%대의 감소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상향하지만 국내 실적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시각입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매출 같은 경우 신규 매장 증가와 함께 14.1% 올해 실적 매출액 증가 예상했고 국내는 기존 브랜드의 부진으로 8.7%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그림 보시죠. 중국 부문은 올해 내내 양호한 실적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 중국 우려감이 한시름 덜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내 부문 적자가 지속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하지만 국내 부문 실적 개선 확인 작업 필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약보합권에서 17,400원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만 원, 22,000원, 29,000원까지 증권가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진짜 중국 패션주로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세 지속될지 지목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장 특징 살펴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문을 연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이 여러 가지 지수들이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쓰고 있죠. 우리 증시에는 대신 코스닥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어느새 610선 위까지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탄력이 더 붙었습니다. 0.82% 상승하면서 613.03포인트 지나갑니다. 최근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흐름, 일봉 상황으로도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분봉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도 약간은 좀 뜨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이후에 610선대 위에서 꾸준히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현재 모습까지 분봉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수폭이 100억 원을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뚜렷하게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수로 출발했던 개인이 9시 30분 구간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현재는 1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로 출발을 했다가 또 매도폭을 많이 줄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매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는 28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키워드 두 가지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바이오, 두 번째는 전기차입니다. 먼저 바이오주들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코스닥 지수 600 시대를 연 업종과 테마를 묶어보자면은 이 핀테크, 사물인터넷, 게임, 화장품 정도로 묶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600 이후 시대에는 바이오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 점점 매기 확산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군들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램심화와 관련된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늘도 급등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12%대 상승입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약간 상한가는 풀려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고요.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 흐름은 이어집니다. 보시면은 지난 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상장한 이후에 사상 최고 효과를 경신하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고요. 현재 10%대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바이넥스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데요. 현재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됩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현재는 1%대 상승 흐름. 나머지 관련된 종목으로 매기 확산됩니다. 이스웹지스, 메디포스트, 제넥신, 차바이오텍, 이큐스엔자루, DNA 링크 등의 종목들이 2에서 상한가 부근까지의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큐스엔자루가 오늘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전기차입니다. 오랜만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움직이는데요. 그 재료 바로 애플에 있습니다. 애플에서는요, 바로 타이탄이라는 이 전기차 프로젝트를 1년 동안에 좀 진행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애플도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국내에까지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디에스가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12% 가까운 탄력이고요. 우수 AMS 6%대 상승, 우리산업과 뉴인텍, 상신 EDP, LNF가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1에서 5%대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오늘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